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그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돈지랄을 했는지, 효율적인 일을 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A가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A 다시가 된 거랑 A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다가 B라는 사건을 겪어서 A 다시가 됐었을 때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하면 얘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지. 가만히 내비뒀더니 100이 120이 됐어. 가만히 놔뒀더니 100이 150이 됐어. 그러면 이 B는 플러스 30의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 B 사건을 벌려놨는데 B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얼마 나왔을까? 이 120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과의 집단의 결과와 요 시행 집단의 결과와 C라는 집단이 D가 되었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C가 D가 된 사건 요거랑 비교를 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까?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엔 B가 안 일어났어.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E라는 사건이 등장했다?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안 돼. E라는 사건이 있었으면 비교하면 안 돼.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두 집단의 표본을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험적 방법을 아예 못 써? 쓸 수 있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쓸 수 있어.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의 값을 뺀 것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말 겁나 어렵죠? 자, 요렇게 쓸 거예요. A에서 사건이 생겨서 B가 됐어. C라는 거에선 아무 일도 없이 D가 생겼어. 여기 K라고 합시다. K라고 하는 사건의 효과 K. 이 K는 어떻게 구할 거야? B에서 A를 빼. 그러면 K 값 나올 거잖아. 그쵸? D에서 C를 빼. 그럼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을 거잖아. 액션을 취했을 때의 변화값과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변화값을 또 빼. 빼기가 2번 들어가는 거잖아. 따지면 3번이라고 하지 말고 요거를 묶어서 1번 또 빼서 2번. 그래서 이중차분법이라고. 그러면 이 값이 뭐야? K 값이라고. 그래서 K의 진정한 의미가 사건의 효과지. 어디가 있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거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겁니다.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K가 없었을 때 B에서 A를 뺀 값이랑 D에서 C를 뺀 값이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평행 추세 가정. 요거 이해했을까? 평행 추세 가정. 옆에 있는 말을 그대로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은 K가 없을 때 B 빼기 A랑 D 빼기 C가 같을 거다. 이게 평행 추세 이론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K 말고 다른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도 전제가 되는 거지. 이 가정이 충족이 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C하고 어디가 있냐? 사건 전 평균이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A랑 C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변할 거니까. 변하는 폭이 같을 거니까. 됐나요?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대.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질 거야? 자, 우리 둘이 가만히 숨 쉬고 한 달 있으면 변하는 몸무게 양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나는 약을 먹고 약을 안 먹고 그러면 몸무게가 변했겠지. 차이가 생기겠지. 그 차이가 약의 효과야. 오케이? 근데 내가 약 먹지 않고 우리 둘이 잔잔하게 한 달 살아왔으면 나 3kg 변하고 3kg 변하고 그쵸?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우리 둘이 몸무게가 똑같았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 그게 A는 C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우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중요 포인트는 여기죠. 어디가 있냐?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 그러니까 다른 요인이 차이가 없다고.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라.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했더니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 요 회사의 물을 받아 먹던, 저 회사의 물을 받아 먹던 사망률이 둘 다 한 50%였다. 근데 이 회사가 수원을 바꿨어. 그랬더니 사망률이 30%로 줄어들었어. 아니면 진짜 급격하게 그냥 한 3%라고 할까? 콜레라가 3% 주로 3%로 확 줄어들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물 때문에 콜레라가 생기는 거구나.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있죠. 얘네 둘 다 50%일 필요가 없어. 얘는 30%고 얘는 40%. 이래도 상관이 없어. 왜? 얘는 계속 30, 변화율 제로. 얘는 변화율 얼마? 마이너스 37. 이렇게 오는 거니까 A랑 C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됐을까? 대신 전제 조건은 뭐야?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이거야.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두 집단이 있는데 얘 가만히 내비두면 마이너스 40% 될 거고
얘도 가만히 내비두면 마이너스 40%가 된다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내비둬도 얘가 마이너스 70이 되는 애야. 그러면 이렇게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무슨 말이야? 한 집단이 있는데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 그 다음 또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일자리. 근데 둘 다 동시에 어떻게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러면 뚝 요렇게 실업률이 줄어들 수는 있어. 그렇죠? 감소폭이 줄어들 수는 있어. 얘는 요 시기에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애초에 처음부터 비슷한 두 산업을 비교했었어야지 기울기 다른 애들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효과를 평가할 때 급격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 여기에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더 큰 경우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평행 추세, 그렇다고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집단 시행을 비교하는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A 상태에서 B 상태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K의 효과를 알고 싶어. 그러면 프로그램 K를 하지 않은 C하고 D, K의 효과는 어떻게 할 수 있어? B 빼기 A에서 C 빼기 D 값을 빼면 K의 효과지. 근데 애초에 얘네 둘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다면 이 값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다른 집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A, B, K 요 동일한 집단의 C 요렇게 보자. 1년, 1년. 그래서 B 빼기 A에서 A 빼기 C 값을 빼는 거는 어때? 굉장히 똘똘한 생각이야. 그치? 그럴 수 있잖아. 어차피 같은 애들인데 K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여기의 상황이랑 경제 상황이랑 이 기간의 경제 상황이 더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다른 집단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이전 시기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게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야기한 A, B, C, 한 집단의 A, B, C 또 A, B 얘하고 C, D 했었을 때 여기에서 K 값을 찾는 거랑 여기에서 K 값 찾는 거랑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방금 이야기인 거예요. 됐을까? (15번) 보러 갑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기억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결과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작을 것이다. 왜? 어차피 급격하게 떨어지는 애들이었으니까. 프로그램 해봐야 조금 프로그램 실업률 줄어들겠지. 어차피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애
프로그램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던 애 고용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고용률 증가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추구되는 비교 집단의 평가보다 효과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효과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됐을까? 다음 마지막 단락 읽으러 갈게요.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이거야. 시행 집단, 비교 집단 1, 비교 집단 2 했었더니 요렇게 했었을 때 K의 효과가 플러스 30. 요렇게 비교했어도 플러스 30. 그러면 K 효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할수록 시행 집단 1이랑 비교 집단 1이랑 엄청 비슷해. 하지만 비교 집단 3하고는 차이점이 좀 꽤 많아.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랑 비교해야 돼? 1번이랑 비교해야지.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옆에 보기 보러 갈게요. 1번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의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고? 실험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행 집단 대 비교 집단을 구별하는 거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집단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지.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K가 있었을 때 A, B, 단순히 A, B 비교하는 거 아니야. 하나의 집단이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야.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었어요? 여기 요 얘기네요.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4의 2번 맞는 얘기지. 14의 3번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있어? 여기죠. 사건이 없었다면 일어난 변화는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날 것이었다. 요게 14의 3번 말이지. 14의 4번 스노우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이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여기 A하고 C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던 거니까. 5번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보았을 겁니다. 동일한 지역의 주민이라고 해놨습니다. 물 이외에는 뭐 다른 게 없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 14번의 답은 1번. 16번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와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92년 1월 초 12월 말 조사한 결과의 일부다. P는 92년 4월 최저임금을 4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에서는 저임금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4달러를 지급했고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4에서 5로 갔어. 그 다음 P의 고임금 식당은 저임금 식당 전에 이미 5달러라서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인상하지 않았어. 5에서 5로 갔어. 어딨어?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합시다. P에만 떨렁 보면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고용인의 수가 늘어났네지. P 두 번째 것만 보면 최저임금 올려놨더니 고용률이 줄었네. Q는 최저임금 손대지 않았는데 2.1% 줄어들었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뭘 찾고 싶은 거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이게 K값인 거야. 이 K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K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칠판 보세요. 여기에서 요거를 뺀 거에서 여기에서 요거 뺀 거를 빼면 되지. 그렇지 않나? 다시 칠판 보세요. 여기에서 이거 뺀 거를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을 빼면 되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선 얼마야? 1.3 빼기 2.1이니까 3.4야. 최저임금 상승시켜 놨더니 고용률도 3.4명 늘었더라요. 요렇게도 어떻게? 플러스 3.4야. 그렇지 않나? 자, 확인해 봅시다. 1번 최저임금 시행 인상 후에 영향을 받은 거는 누구야? 제일 위에 거 P주 저임금 식당이죠.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쌤 1.3 어떻게 나왔는데요? 20.9 빼기 19.6 해서 1.3 나온 거지. 다음 2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종류, 매출액 수준,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생기겠지. 그렇죠. 차이가 날 건 그것밖에 없던데? 라고 하는 거니까. 비교 집단을 Q로 선택해서 이중차분법 시행을 하면 얼마 해야 돼? 1.3에서 마이너스 2.1을 빼면 되지. 그러면 얼마야? 3.4 이렇게 오겠죠. 3번 괜찮아. 4번 비교 집단을 피고임금 식당들의 1년으로 파악을 하면 시행 집단의 91년의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평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는 않죠. 비교 집단의 변화를 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파악해? 아니, 이 말은 여기에 있어요. 비교를 해. 비교할 수 있어. 근데 비교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어디가 있냐? 여기에요. 고용처럼 경기민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동시성이 더 중요해. 동일한 기간에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해. 이 말인 거야. 말 바꿉시다. 동일 기간, 다른 집단과의 동일 기간,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더 좋아. 이 말인 거야. 동일 기간,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더 좋아. 이거야. 그러니까 16번의 4번처럼 92년 1년간, 91년의 1년간 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7번에 4번 볼게요. 92년에부터 1년간, 91년에서부터의 1년간. 이거 뭐야? 동일 기간이 아니라 다른 기간이잖아. 다른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다르면 안 돼. 차라리 동일 기간에 했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언제? 92년부터. 비교 집단의 Q로 선택을 하던 P로 선택하던 일어난 변화가 동일해. 우와, 요렇게 둘이 비교해도 플러스 3.4. 밑에 거랑 비교를 해도 플러스 3.4. 믿을만 하네.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완전 맞는 얘기지. 됐을까? 다음 A, B, C, D, E. 어휘 문제니까 뭐 얘는 그대로 나올 리 없어서 바로 2번이라고 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됐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위에다가 요거 하나 더 써 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였었어? 임금 상승을 했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사건을 시행한 집단은 요거고, 밑에 있는 두 개는 비교 집단. 요렇게 하시면 되고, 시행 집단은 왜 시행 집단이에요? K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비교 집단에는 K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써놓으면 더 쓸 말이 없지.